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범죄자들을 결집시켜서 자신의 복수를 위한 범죄 집단이 등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종북 주사파가 그들의 영향력을 크게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단결하자고 공개적으로 무정부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던 그 정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20%를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극좌 세력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20%까지 찍으면서 조국의 어깨에는 부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권총을 맡기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직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저주 또는 증오, 복수를 위한 목적으로 정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단축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주호영 의원은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하였는데요. 하급심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은 후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경우에는 당선되어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석 승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국은 2심까지 2년 징역형, 황운하는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 황운하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조국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상승 추세가 조국 바람에 눌려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좌파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우파 진영에게는 유리하다는 전망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미래 37%, 민주연합 25%, 조국혁신당 15%가 기록되었고, KBS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미래 32%, 민주연합 16%, 조국혁신당이 17%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민주연합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 분열 양상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국 바람을 미화하려는 세력과 조국 바람이 거북하다는 이재명 개딸들과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은 민주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한 예인선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지민 비조 전략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민주당에게 몰표를 몰아달라는 몰빵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치열한 내전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방과 욕설, 적대감이 드러나는 게시글들이 상당한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짓, 이재명 파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첩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고도의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반명 성향의 커뮤니티 82쿡에서는 시대정신이 그를 정치로 이끌어 들었다. 조국 장관님만 보면 눈물이 난다. 조국 그대를 믿노라. 가슴 떨리고 흥분된다는 등 조국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표현하는 글이 대량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원초적으로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한 일시적인 내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조국은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극자 세력을 동원하는 반면에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총선 이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북 주사파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깊은 증오, 적대감을 통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이들에게 국가 비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들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의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법과 도덕이 사라진 세상, 극단의 무법 세력들이 준동하는 무정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 올해 현재 총선 기간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민심의 놀랍고 충격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평균 1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현재 총선 기간에는 그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평균 6%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4.15 총선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6%포인트, 마이너스 14%포인트, 마이너스 17%포인트 세 번에 걸쳐서 13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총선 한 달을 앞둔 현 시점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이 플러스 5%포인트, 플러스 7%포인트, 플러스 6%포인트, 평균 6%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지율 격차를 의석수로 환산해 볼 때 국민의힘이 과반수에서 9석을 더 차지해서 159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상황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평균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2020년 총선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마이너스 10%포인트, 마이너스 11%포인트, 마이너스 9%포인트, 국민의힘이 평균 마이너스 10%포인트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180석을 획득했습니다. 그 반면에 2024년 올해 현재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국민의힘이 플러스 4%포인트, 플러스 8%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로 기록되고 있어서 평균 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 격차를 의석수로 환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약 9석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159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한국갤럽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바람을 두려워해서 국민의힘의 위기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여러 증거들로 보수 우파의 승리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복수를 결심하고 있는 이상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들에 대한 분명한 청사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집권의 진 면목은 총선 이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충성!